여러분, 학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학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분은 학문은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환하게 밝히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 깊은 가르침, 즉 학문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오랜 시간 벼슬길에 몸담으면서도 한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학문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였습니다. 그는 학문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백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퇴계 선생의 깊은 애민 정신과 학문을 통해 그 애민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식이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을 계몽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퇴계 선생에게 학문은 곧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학문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는 그의 철학은 그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학문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있으며 그 지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퇴계 선생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지식이나 자신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퇴계 선생의 학문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이 귀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학문적 성찰 속으로 백성을 위한 학문의 길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학문의 가치와 방향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고통을 덜고 행복을 더하는 바로 그런 학문의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퇴계 선생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학문이 백성을 위한 실천적 도구임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지식인이 갖춰야 할 참된 자세와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 얻은 지혜를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펼쳐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학문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에게 있어 학문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학문을 백성을 위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실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학문은 고고하게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학문은 백성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학문이 백성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등불이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듯이 백성들에게 학문이라는 등불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학자가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학문에만 매진하는 것을 경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문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가족의 어른으로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마치 가정에서 어른이 지혜를 발휘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고 돌보듯이 학문은 사회에서 백성들, 즉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지혜가 가정의 등불이 되듯이 학문은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는 퇴계 선생의 학문관을 신이어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어른의 지혜가 필수적이듯이 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는 학문이라는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학문이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계 선생의 학문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학문은 상아탑 속에 갇힌 채 현실과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학문과 백성의 진정한 관계인 것입니다. 학문은 실천이며 백성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실천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을 백성을 위한 길로 삼았던 퇴계 선생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등불들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낼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성을 위한 학문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문이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이러한 학문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문은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제도의 변화와 정책의 개선이 학문적인 연구와 깊은 통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제도와 합리적인 정책은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 그리고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문하는 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기술의 발전은 백성들이 더 많은 식량을 얻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의료 지식의 발전은 질병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공정한 법률 체계 역시 학문적 연구와 지혜를 통해 만들어져 백성들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학문은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신과 비합리적인 관습에 갇혀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둘째, 백성을 위한 학문은 우리 사회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사회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문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법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윤리학은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학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학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르게 적용될 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학문을 가진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은 책임을 낳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문은 지도자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백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만 많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백성을 위한 책임감으로 승화시키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지도자가 자신의 학문을 사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힘, 즉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지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학문의 역할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문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욱 밝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그의 깊은 통찰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학문이 진정한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문은 결코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강력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문이 백성을 위한 도구로 쓰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학문이 백성을 위해 쓰이는 순간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학문이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이나 연구실 안의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이든 뉴스에서 본 사례든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화이든 좋습니다. 학문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 학문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학문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아주 작고 사소한 지식이나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어르신 여러분께서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에게 간단한 생활 정보를 알려주어 그 사람이 곤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었던 사소한 경험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기억만으로도 학문, 즉 지식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학문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학문이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문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퇴계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동안의 성찰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길이며 백성을 잊으면 학문도 잊힌다. 이 말씀은 학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백성의 이로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 아니면 그 학문은 결국 허공에 떠도는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의 삶과 동떨어진 학문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퇴계 선생의 확고한 신념이 이 짧은 문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학문이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퇴계 선생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지식의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학문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는 여전히 백성을 위한 이로움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이라는 학문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의학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한 생체 실험이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법학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법학이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권력자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사회는 혼란과 불평등에 빠질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학문은 미래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교육이 단순히 입시 경쟁의 수단이 되거나 특정 지식만을 주입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학문은 각자의 영역에서 백성, 즉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의 이로움과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귀한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는 것, 손주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 혹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이 모두 백성을 위한 학문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학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작은 지혜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백성,
즉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훌륭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학문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 지식을 어떻게 공동체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문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백성의 행복과 이로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지혜들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고 그 빛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백성을 위한 학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학문관을 통해 학문은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옛 성현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모든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학문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든 혹은 오랜 세월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생활의 지혜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지식이라도 좋습니다. 이 지식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 예를 들어 요리 비법을 알려주거나 건강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것 등이 모두 지식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여야 합니다. 책을 통해 배운 이론이든 대화를 통해 얻은 조언이든 혹은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이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환경 보호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는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학문을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했던 백성을 위한 학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학문적 소양이나 지혜가 오직 나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위대한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